안녕하세요.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입니다. 오늘 엄청난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리뷰를 할 건데 허트로커라는 영화입니다. 자, 이 허트로커라는 영화는 2008년에 개봉해서 2010년 자그만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6관왕을 차지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다시 재개봉을 했습니다. 이라크에 참전한 EOD 요원, 폭발물 처리반 요원을 다룬 영화인데, 그래서 오늘은 이 영화 한번 제대로 전지적 EOD 시점으로 오늘 한번 보면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리뷰 시작합니다. 자, 최초 이제 카메라가 막 움직이고, 그리고 로봇이 한 대가 돌아다니는데, 이거는 폭발물 처리 로봇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폭발물에서 EOD 요원이 직접 들어가면 위험 상황이 있으니까 사전에 로봇을 통해서 정찰하는 과정, 이게 스타트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군인들이 주민들을 대피시켜요. 이게 최초 절차입니다. 폭발물이 최초 발견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공공의 안전입니다. 공공의 안전. 그래서 그 공공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인원이겠죠. 그래서 이 주변의 주민들을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금 대피시키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실제 EOD 요원들의, 참전한 EOD 요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현실성을 그대로 반영한 영화라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극찬이 잦아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장갑차에서 딱 내려가지고 주변 경계를 딱 설치하는데, 이게 기본 라인이에요. 라인을 설치하는 거예요. 짧게 넘어가는 순간에도 이 영화에는 제법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이 로봇이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무엇을 확인할까요? 폭발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EOD 요원이 원거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차 이제 탐색 단계. 로봇이어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 로봇도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 로봇도 박살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이 폭발물이 어디에 연결이 돼 있을지 몰라요. 이 로봇을 엄청 많이 만져. 진짜 EOD 반에 있을 때 로봇을 정말 많이 조작해요. 하루 종일 로봇만 만지고 있어. 로봇이 사람을 대처하는 거예요. 로봇을 잘 운영을 하면 굳이 내가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지 않아도 돼. 처음에 재밌어요. 딱 한 달? 한 달 동안 엄청 재밌는데, 한 달 주구장창 만지다 보면 이제 로봇이 손, 발 다 되는 거예요. 자, 딱 걷어냈는데 155mm 포탄이에요. 자, 포탄이 폭발물이 되는 거죠. 위험한 건, 이제 폭발은 총 3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화염, 두 번째 파편, 세 번째는 폭발 압력. 그래서 제일 위험한 건 압력입니다. 압력이 있어야만 화염도 넓게 퍼뜨릴 수 있고 파편도 멀리 보낼 수 있어요. 압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스레인지랑 똑같은가요? 압력이 없으면 가스레인지 불을 때면 거기만 불이 나는데, 그리고 압력은 파편도 없고 다른 것도 없더라도 우리가 이 압력만으로도 장기가 다 파열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20파운드의 위력이라고 하네요. 20파운드. 포약마다 위력이 다 달라요. 보통 이제 포탄 안에는 C4라고 들어보셨어요? 컴포지션? 네. 컴포지션이 주 장약으로 되어 있는 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건 가소성 폭약이에요. 가소성 폭약. 반죽이대. 자, TNT 이런 거 들어보셨죠? TNT는 반죽하기 좀 어려워요. 물론 반죽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캡슐에 싸져 있어가지고 좀 내부도 딱딱한데, 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반죽을 하기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용기가. 어떻게 보면 포탄도 용기가 되는 거잖아요. 금속 안에 폭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컴포지션, C4 계열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서 이제 포탄을 보고 이게 터졌을 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폭발은 전방을 날려버릴 거고, 파편은 멋진 우산 모양을 만들 거야 라고 딱 하죠. 이제 EOD 요원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피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IED라고 해요. 급조 폭발물이에요. 급조 폭발물을 IED라고 하는데, 이 IED가 터졌을 때 이게 어떻게 살상 효과를 나타내는지 EOD 요원이 판단을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이제 조치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다 이용을 해야 돼. 주변에서 내가 방패로 삼을 수 있는 건 항상 방호 능력을 갖추고, 그리고 작업을 해야 되죠. 자, 인원에 대한 피해가 없을 때는 로봇이 처리하는 걸 일반적으로 원칙으로 삼아요. 굳이
폭발물이 바닥에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해체하다가 목숨을 날리는 것보다 로봇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겠죠.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로봇이 그냥 하나 부서지는 게 맞죠. 로봇이 가서 무언가 해체 작업을 하더라도 폭발물을 건드릴 위험성이 있잖아요. 자, 첫 번째, 폭발물은 절대 현 상태로 항상 유지된 상태로 될 수 있으면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폭발물이 막 들거나 하면 여러분들 부비출에 많이 봤잖아요. 갑자기 빵빵 터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폭발물은 항상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면 현지 군인들도 상황이 터지면 같이 와가지고 현지인들을 대피시키죠. 왜 현지 군인들이 현지인들을 대피시킬까요? 미군들이 해도 되는데. 예,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야 통제도 잘 따르고 상황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조치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로봇에 딱 설치한 게 뭐냐면 이게 기폭 처리거든요. 맞불 작전 들어봤어요? 산에 불 나면 맞불을 딱 붙여가지고 불이 더 번지지 않게. 사람이 가서 직접 하는 거는 진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여기서 지금 터져도 인원은 다 대피시켰으니까 인명 피해는 없단 말이에요. 개활주고 어떻게 보면 땅이잖아, 맨 땅. 그냥 가볍게 올려서 폭약 올려놔서 연쇄 폭발을 시켜버리는 거야. 폭약이 다 터져버리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니까 지금 그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야, 이제 딱 보면 이제 술의 바퀴가 딱 끊어져 버렸네요. 로봇만 돌아오고 지금 방호복을 딱 입어요. EOD 슈트라고 불러요. EOD 슈트. 기능이 너무 많아. EOD 슈트에. 지금 이라크는 엄청 더운 나라잖아요. 안에 뭐가 있을까 이제. EOD 슈트 안에 장치가 통풍 장치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냉각수도 몸 안에서 돌 수 있게, 체온을 식혀줄 수 있게 냉각수까지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장치를 다 착용하면 40kg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여기 앞에 이제 수작업 처리 공구를 가지고 가요. 저희는 이제 거버라고 많이 불렀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설명하기에는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 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맥가이버 칼이라든지 후레쉬, 뭐 벤치 이런 것들이 주변에 또 민간인들이 와서 현지인들이 와서 막 말을 걸어요. 군인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런 애들 자체가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테러범일 수도 있어. 원래대로 하면 이것도 이라크 군인들이 실패한 겁니다. 이거 다 막아줘야 돼요. EOD 라인이 있어서 EOD만 안으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스 라인이라고 해서 또 2차 경계선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 라인을 구축을 했고, 또 이제 3차적으로 그 밖에 이제 이라크 군인들이 이제 그 외부인을 통제를 하겠죠. 민간인들 통제를 하는데, 거기를 뚫고 지금 한 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화상 극적인 걸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 실제로라면 미군들이 이제 불렀겠죠. 이 자식 빨리 내보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딱 했겠죠. 자, 폭탄까지 25m 킬존. 자, 25m가 왜 킬존일까요? 여기서는 25m를 킬존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규칙이 있어요. EOD에서는 5, 25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는 설명을 하시는 이게 수색하는 법칙이에요. EOD가 접근하는 과정. 먼저 5m를 수색을 하고, 그리고 25m를 한번 또 넓게 수색을 한다. 그러니까 수색의 집중도가 달라지는 거죠. 내 주변 5m를 정말 정밀 수색을 하는 거고, 그리고 25m 퍼져서 또 움직여서 또 5m 정밀 수색, 25m 주변.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생겨요. 이제 휴시 방향 정육점에서 남자가 휴대폰을 들고 있어. 급격하게 막 뛰어가. 저 남자 휴대폰 뺏으라고 막 뛰어가요. 막 주변에서 막 알려줘. RCID라고 해요. RCID. 이게 리모컨으로 원격 폭발을 시킬 가능성을 대비해서 주변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원래대로 하면 전파 차단기라고 잼머라고 있어요. 잼머. 혹시 뭐 국군의 날 행사라든지 이렇게 뭐 대통령 행사 참가해 본 적 있어요? 대통령 오기 몇 분 전부터 주변에 핸드폰 다 먹통됩니다. 왜? 범죄자들이 이런 폭약들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서. 맞았어요. 원격 폭파 버튼을 눌러버리죠. 자, 여기서 이제 엄청 찰나의 순간으로 EOD 슈트의 헬멧에 피가 팍 터지는 게 나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폭발 압력 때문에. 폭발 압력 때문에 지금 장기가 내부에서 이제 다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EOD 슈트는 폭발물 처리 요원의 수위다. 이제 불의의 사고로 죽은 EOD 요원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 다음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새로운 EOD 요원이 왔어요.
이오원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새로운 이오디오는 마초기가 어마어마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영화를 보는 맛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파병 지역을 가면 작전 지역을 정찰도 많이 가요. 정찰을 계속 둘러야 설치를 할 타이밍을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설치가 막 1, 2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막 30분 이상, 막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찰을 굉장히 수시로 많이 돌아요. 그것도 팀들이 정말 많이 바뀌어서. 그때마다 제일 피곤한 게 EOD1이 꼭 타 있어야 되거든요. 공격이요? 우선은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포탄이 가까이 떨어진 적도 있었죠. 근데 뭐 더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요원이 아까 말했다시피 맞추기가 엄청 세다 그랬잖아요. 로봇을 보내야 되는데 로봇을 안 보내겠대. 그냥 자기가 슈트 입고 들어가겠대. 폭발물 처리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한 거예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욕할 수는 없어. 왜냐면 폭발물 처리이기 때문에 폭발물 처리 요원의 판단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야, 여기서 EOD9이 나왔어요. EOD9. 장비를 착용하면 절차가 또 많아요. 통신 상태도 확인해야 되고, 팬도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앞에 라이트도 있거든요. 라이트 버튼부터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 게 없어. 이제 그냥 들어가. 막무가내야. 근데 좀 실제라면 와, 대단한 거지.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다 철저하게 검사하고 갈 거거든. 자, 이건 전술이다. 이제 연막을 딱 까줘. 근데 연막을 자기 아군이 안 보이게 깠어. 아군이 안 보이게 연막을 깠어. 와, 이거 어마어마해 진짜 이 사람. 막 무전 때린단 말이에요. 뭐 하냐고, 도대체 왜 연기가 나냐고. 예. 이제 아군들은 더 바빠졌어. 왜 그냥 보이는 곳에 가야 되거든요. 연막이 터짐으로써 또 내가 경계하던 구역이 이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내가 경계하는 구역이 보일 만한 장소까지 또 가야 돼. 나 같아도 야, 나 똑바로 지켜줘야 돼. 잘 봐야 돼. 야, 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저기 봐, 저기 봐. 막 이럴 건데 지금 그런 거 없어. 그냥 너희 차량 하나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딱 멈춘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 그런데 아까랑 상황이 좀 다르다면 이 택시가 폭발물을 실은 차량일 수도 있습니다. 지령을 받고 죽이려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총을 막상 딱 들이내미니까 차 앞유리까지 쏘고 이제 머리에다 총 겨누는데 이제 무섭지.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자살 폭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 자, 아까 돌무더기라고 그랬어요. 돌무더기. 여기서 엄청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도폭선이 보여요. 자, 도폭선은 하나의 폭약이에요. 이 끈 자체가 폭발력을 일으켜. 그래서 도폭선은 어디에 사용하냐면 폭약과 폭약을 서로 기폭시키기 위해서 도폭선만 연결을 해놓으면 빵 터지면서 도폭선도 폭발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쇄 폭발을 일으키기 위한 용도로 한 70% 이상 도폭선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뇌관을 폭약과 먼저 분리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뇌관이 없으면 폭약은 안 터져. 폭약은 총으로 쏴도 안 터져요. 물론 정말 예민한 폭약이 있긴 해요. 지금 이 포탄 안에 뇌관이 심어져 있다는 건 신관을 제거하고 그걸 뇌관으로 삽입을 해 놓은 거거든요. 기폭장치가 신관에서 뇌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뇌관만 제거하면 아무리 이거는 두드러 패고 망치로 갖다 두드러 깨도 이거는 안 터져. 연출이 나겠네요. 총으로 쏘서 터뜨리는 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불꽃에 의해서 점화가 되는 것들, 그러니까 유류 같은 것들 있죠. 또는 폭약 중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폭약 물질들이 많아요. 설명을 할 수 있는 뭐 백세과약이라든지 RDX 계열의 폭약이라든지 뭐 순수 결정체, 이제 니트로가 또 붙어 있는 폭약들이 많아요. 액체 폭약이 특히 또 위험하거든요. 시중에서는 민간인들이 구할 수 없는 제품들. 혹시 칼기 폭파 사건 알아요? 그거는 뭐 신문에 많이 나왔으니까 옛날 김현희 그때도 액체 폭약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민감한 폭약도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한 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전선이 또 있대. 근데 전선이 도폭선이 계속 따라가니까 계속 있어. 이게 도폭선이 아니야. 아까 뇌관이라 그랬죠. 뇌관과 뇌관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뇌관이 여러 개라는 건 이건 도폭선이 아니에요. 전선이란 말이에요. 전선을 엄청 많이 뽑아놨어요. 이제 폭탄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야. 보면 이제 아는 사람들 알아요. 직렬이 아니라 병렬로 연결돼 있다는 걸. 직렬은 선 하나만 자르면 다 끝나는데 이건 병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체를 다 해야 돼. 자, 이제 하나하나 뇌관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제 자릅니다. 뇌관이 뽑혀 있는 상태에서 선을 자르진 않아요. 혹시라도 접점이 돼서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을 자르는 요령도 있어요. 두 가닥을 동시에 안 자르는데 뭐 그 부분은 또 너무 디테일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끝을 딱 따라가서 이제 화면을 딱 비췄는데 스위치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네. 형태만 만들어 놓고 점화 장치가 없는 거야. 폭발물을 기폭시키기 위해서는 최대는 5가지, 뭐 뇌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딱 3개로 이제 나눈다면 폭약, 점화 시스템, 그리고 케이스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점화 시스템이 없단 말이에요. 폭발물을 설치해 놓은 목적이 뭘까요? 살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보를 빼내기 위한 폭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폭약이 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체를 하는지를 봐야 다음에 제대로 된 걸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이쪽 탈레반이나 이런 쪽 애들 영상을 일부러 자기들이 유튜브에 풀기도 해요. 참 과거에는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것들이 또 자기들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디테일하게. 장치는 다 해놨는데 제일 중요한 점화 장치를 안 해놨을까를 판단해 본다면 터뜨리기 위한 폭약이 아닌 EOD-요원들의 작전 절차라든지 거기에 맞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폭발물일 가능성이 크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운이 좋았어요. 이 사람도. 왜냐면 이게 연결이 돼 있으면 이미 이거 끄집어내고 있을 때 있잖아요. 터뜨렸으면 그냥 끝났단 말이에요. 폭발물을 해체하기는 어렵나요? 그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어렵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해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 그건 누구를 죽이기 위한 폭발물일까요? 그거는 EOD-요원을 죽이기 위한 폭발물이에요. 그것 때문에 혼이 엄청 많이 났어. 제가. 저도 EOD-요원이었잖아요. 서로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겠죠. 세부적인 말 못해도. 처음에 EOD 가서 저도 이제 막 그럴싸하게 폭발물을 만들어야 되잖아. 막 그러면 막 닿기만 해도 막 터지게 만들면 혼이 엄청 많이 나. 그쪽 테러범들이 폭발물을 만들었는데 EOD-요원을 죽이기 위한 폭발물을 만들겠어요? 나는 EOD-요원만 죽이는 폭발물을 만들겠다. 왜 굳이?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해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지 실제 폭발물은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요. 하지만 구조가 간단한데 점화 방법도 워낙 간단해 가지고 이게 쉽게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죠? 절대 EOD-요원이 먼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들어가는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또 나와요. 자, 이제 또 폭발물이 하나가 더 발견이 됐네요. 그 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요. 특이사항이 어떻게 됐냐, 왜 폭발물이라고 생각을 했냐. 근데 여기서 딱 얘기하는 게 차체가 푹 가라앉은 채 불법 주차된 승용차가 있었어요. 이게 중동 지역에서 가장 흔히 있는 아이디입니다. 차량 안에가 은닉하기가 워낙 쉽죠. 이동도 간단하죠. 그리고 그거를 건물 옆에서 폭파시키는, 그럼 건물이 통째로 날아가기도 해. 막 대사관 같은데 막 폭발 현장이 일어났다 하는데 거기서 막 폭약 하나 들고 가지는 않아. 차로 밀어버리거든. 자, 이제 차량에 딱 가는데 EOD-요원이 직접 들어가요. 이거는 극적인 걸 위해서 들어가는데 실제로라면 차량 조회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이게 만약에 불법 대포차다, 그러면 이제 폭발물이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의 대단한 점이 진짜 그거예요. 이 영화가 인정받고 육관왕이나 했던 이유가 뭐냐면 폭발물 처리 요원의 행동들은 극적인 걸 살리기 위해서 좀 저돌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 안에서 EOD-요원들이 행동을 하는 절차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서 모든 EOD-요원들의 필수 시청각 자료예요. 자, 여기서 EOD-요원이 트렁크 안에 포탄들이 엄청 많은 거 보고 젠장하고 이제 EOD 슈트를 벗어버려요. 이제 수작업 처리를 시작을 해야 돼. 수작업 처리라는 게 손으로 직접 처리를 하겠다. 나는 입어도 죽고 안 입어도 죽는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면 나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조금 더 내 몸을 자유롭게 만들고 나서 처리를 하겠다. EOD-요원의 판단하에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들어가겠다. 그냥 실제로 저희가 수작업 처리하러 들어갈 때도 편안한 복장으로 들어가요. 뇌관이 여러 개 보이고 전자식이래요. 전자식.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배터리를 분리해야겠죠. 스위치를 찾아야 돼. 그리고 기폭장치 찾아보겠다 딱 얘기하잖아요. 나 아직 쓸만한 것 같아. 좋아. 지금 포탄에 뇌관이 엄청 연결돼 있어요. 하나하나 빼면서 시간을 버리느니 기폭장치는 한 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제거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딱 나오네요. 내 얼굴이 유튜브에 나오겠네. 스위치 찾았어요.
보시면 이제 포탄에 내관이 박혀 있어도 이제 무용지물인 거야. 예, 왜냐면 이제 점화 장치가 사라졌으니까. 내관은 전기에 의해서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식 내관이 있고 비전기식 내관이 있는데, 아까 선이 연결된 건 다 전기식 내관. 배터리랑 스위치만 제거하면 이제 아이디의 능력을 잃는다. 바그람 기지를 제가 그래도 이제 복귀하기 전에 잠깐 있었는데, 바그람 기지 유명하잖아요. 미군들 차량을 보면 폭파된 차량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험비 같은 것들이 다 박살나고 바퀴 다 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이게 제일 짜증이 나는 순간이죠. 그 아이인데 이게 사람이잖아요.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몸에 폭발물을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오디 요원이 들어갑니다.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일반적인 폭발물 상황에서는 대부분 로봇이 먼저 간다면 인질이라든지 인원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는 항상 EOD 요원들이 직접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슈트를 입고 가지 않아요. 100%는 아니에요. 인질이 너무 많이 긴장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멘탈이 이제 나가 있는 상황에서 EOD 요원이 가득 다 차려입고 엄청 큰 장비들 막 무거운 장비들 막 다 하면서 심각하게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또 다른 우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죽는 건가? 나 어떻게? 그래서 EOD 요원도 가장 간단한 복장 하지만 꼭 필요한 장비들을 휴대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수작업 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원을 살리는 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EOD 요원의 목숨보다는 이런 인원에 대한 목숨이 더 중요하죠. 자, 이제 여기서입니다. 이제 여기 또 하나 나오네요. 이제 자살폭탄 아이디인데 이거는 자살이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인질이에요. 인질폭탄 아이디예요. 주변에서 경계하고 있고 저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게 계속 서 있으라고 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터뜨리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이제 인질로 잡힌 거다. 나는 이거 폭탄이 터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몸에 폭탄이 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원격 조종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확인 못하고 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터뜨릴 수 있으니까 스스로 어떤 건지 보겠다. 자, 75m 반경 후방으로 모두 대피시켜. 이게 딱 보면 이제 폭약량을 보고 EOD 요원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왜? 많이 죽으면 안 되니까. 정말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무릎 꿇고 손 들라 그래.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이제 손바닥이 보이게끔 보통 해요. 손바닥이 이렇게 하는데 손바닥 안에서 이제 엄지 하나 딱 누르면 끝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죠. 이건 자살행위라고. 왜 들어가냐고. 진짜 말 그대로 자살행위예요. 그리고 이 스위치가 자기가 직접 터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무선 원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판단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 자, 이제 권총 딱 들고 들어가죠. 이제 마지막까지 의심을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통제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인질 상황이 있으면 안정감을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위험한 상황. 안정감보다는 우선은 내 통제에 빨리 따르게끔. 하지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입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또 EOD 요원의 행동도 달라지겠죠. 자, 그냥 말이 안 통하면 원래는 항상 통역병을 데리고 가지만 폭발물 상황에서는 EOD 라인 안에는 EOD만 있는 겁니다.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법칙이나 다름없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전선도 한 무더기야. 전선이 많다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장치가 있을지 몰라. 전선이 한 무더기면 영화 속에서 보죠. 빨간 선 그릴까 파란 선 그릴까 고민하고 선 잘못 자르면 터지고 그런 장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자물쇠로 해놨어. 자물쇠로 해놨다는 건 이게 보통 정성이 들어간 폭탄이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절단기 있죠. 저게 왜 있지 싶지 않아요? 모든 장비 공구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EOD 요원들한테는. 자, 쉽게 못 건드려요. 왜 그러냐면 케이스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케이스가 자물쇠로 돼 있으니까 이거를 까볼 수가 없는 거야. 까서 뒤집어 봐야 안에 무슨 장치가 있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판단하는 과정 안에서 2분밖에 시간이 안 남은 거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럼 뇌관을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선이 많기 때문에 그걸 못 건드리는 거야. 뇌관을 빼서 폭발하게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런 스위치를 이 안에 폭약 안에 달아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서는 포인트인 겁니다. 견고하게 해놨어요. 견고하게. 케이스 자체에 금속으로 목같이 이렇게 많이 박아놨어요. 금속은 열 전도체잖아요. 이 폭약 사이사이에 전기랑 관련된 시스템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뇌관을 못 뽑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EOD 요원이 하는 건 뭐냐면 장치를 분리해 가지고 가능하면 벗고 도망갈 수 있게 통째로 벗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지 지금 폭약을 분리해서 해체하려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의도로 지금 자물쇠를 계속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이해가 가죠. 그리고 미안하다고 이제 뛰어가죠.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디테일이 나오죠. 돌고 있죠. 이 장면이에요. 폭약이 빵 터지는 순간에 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면으로 받습니다. 지금 이제 전면으로 이제 받았잖아요. 파편을 받았잖아.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도 몰래 그냥 언제 터지나 돌아본 게 아니라 터질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전면으로 몸을 돌린 거예요. EOD 슈트는 후면보다 전면부의 방호 능력이 더 뛰어나거든요. 전면부의 레벨이 더 높아요. 이 전에 EOD 요원이 1차적으로는 죽었는데 그 요원은 뒤에서 폭압을 그대로 받으면서 방호력이 약한 곳에 그 거리가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폭발 압력까지 같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데 그 EOD 슈트보다 지금 있는 EOD 슈트가 방호력이 1레벨이 더 높습니다. 이게 더 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EOD 요원의 실제 모션이에요. 이게 저희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전면으로 파편이랑 압력을 받아야 된다. 복귀해서 이제 자국에서 삶을 사는데 의욕이 없어. 무기력해. 그래서 다시 또 전쟁터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 자, 허트로커. 그래서 이 허트로커라는 영화가 EOD 요원들의 인물을 좀 구체적으로 잘 나타낸, 또 잘 묘사된 그런 영화라고 평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보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 그런 부분까지 잘 살렸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EOD는 어떻게 보면 전술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전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안전. 왜냐하면 테러범들이 EOD 요원을 죽이려고 폭발물을 만들지는 않아요. 그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점만 계속 지적을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무조건 그 자리에서 통제, 그러니까 의심할 행동도 하지 말고 그러라고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추천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허트로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 뭐로 준비하죠? 요즘 운동 콘텐츠를 많이 안 찍으셨는데. 네, 운동 콘텐츠 해야 되나? Q&A 이런 거 어때요? 자, 그러면 구독자님들 댓글 달아주세요. Q&A vs 운동 콘텐츠. Q&A였으면 좋겠다. 자, 지금까지 이상사 클래스 채널의 이상사였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